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예요. 섀도잉 그놈의 섀도잉.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뭐 영어 섀도잉 채널도 있고 책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섀도잉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인 한 10년 전쯤부터 섀도잉을 해왔어요. 그때 섀도잉을 어떻게 알고 했냐고요? 영어 공부에 엄청 심취해 있을 때라서 자연스럽게 섀도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음이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할 때도 이렇게 인토네이션이나 약간 액센트가 남다르죠. 처음에 문법 공부 다 끝내고 체계 공부도 끝내고 이제 진짜 영어로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막 말을 하는데 제 발음이 너무 구려서 도저히 영어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Did you have lunch? How are you? 막 이런 액센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How are you? 막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내 발음 자체가. 근데 그때 저희 언니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저희 언니가 엄청 유행하던 그 아이리버 MP3 있죠. 동영상도 볼 수 있는 되게 작은 거였어요. 그걸 맨날 보고 있는 거야. 프렌즈라는 드라마였어요. 처음 그걸 보기 시작했을 때 너무 재밌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10개 에피소드를 막 몰아서 봤어요. 그때 언니 MP3에 용량이 얼마 없어서 시즌 1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똑같은 한 시즌을 보고 또 보고 진짜 수십 번을 돌려봤어요. 그때 일부러 막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가 섀도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간 배경음악처럼 프렌즈를 틀어놓고 지냈어요. 잘 때 들으면서 자고, 세수할 때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보고, 심지어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이러면서 통화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무슨 대사를 할지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섀도잉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선은 먼저 한글 자막만 틀어놓고 영상을 봐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한글 자막이랑 영어 자막을 같이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얘가 한국어로는 이렇게 말한 게 영어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거를 약간 비교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그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과서 영어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무조건 eat를 생각하죠. 사실 미드만 봐도 그렇고 외국 나가서 봐도 그렇지만 뭐 먹자고 할 때 let's eat 이런 말 안 해요. Do you wanna grab a coffee? Do you wanna have something? have나 grab이란 단어를 쓰지 eat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던 단어와 현실에서 쓰이는 단어의 괴리를 알았을 때 조금 충격이었어요. 세 번째,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스크립트 공부를 시작합니다.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받아 적고 한글 문장과 영어 문장을 막 비교를 하면서 영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이런 걸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몰랐던 단어의 의미, 사전에는 나오지도 않는 의미, 이 조크는 왜 하는 건지, 문화적인 배경 공부하기, 이게 알아가는 재미는 진짜 쏠쏠한데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프렌즈 같은 경우는 한 에피소드가 총 20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5분 정도를 3일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나면 또 다음 거를 3일 내내 공부하고 3일 내내 공부하고 겨우 5분짜리 대화를 3일 내내 공부했냐고요? 네, 왜냐면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익혀야 될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 대신 진짜 깊이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Let's grab a coffee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나는 grab은 잡다는 뜻인데 왜 커피를 잡자고 해? 그걸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나중에 grab이란 단어가 뭔가 손으로 잡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심지어는 택시를 잡을 때도 grab이란 단어를 쓴다는 걸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야 택시 잡자 하잖아요. grab a taxi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글에서도 이 기회를 잡자 이렇게 하죠. 영어도 똑같아요. grab a chance, grab an opportunit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rab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막 깊이 배우죠. 그러고 나면 have를 쓸 때랑 eat를 쓸 때랑 grab을 쓸 때 그 뉘앙스의 차이는 또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검색해보고 예시도 찾아보고 내가 예시를 만들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5분 공부하는데 3일 걸리더라고요. 솔직히 섀도잉 공부 한 번쯤 해봤다 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스크립트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있으신가요? 문법적인 지식이나 문장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네이티브 영어를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액센트나 발음이나 혹은 듣기는 조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자기 영어 실력 향상으로 하시려면요. 이 스크립트 공부 그리고 문법적인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법이 너무 안 되니까
막 말을 길게 하고 막 조크하고 이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죠. 그리고 스크립트 공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법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스크립트 공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 하시라는 분들 중에 나 문법 하나도 모르는데, 체계 하나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무료로 올려놓은 영어 체계 강의, 문법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것도 문제 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 공부를 다 끝내고 나죠. 그러면 제가 공부한 5분 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들었어요. 구간 반복 설정해놓고 듣고 또 듣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정말 무한 반복 하셔야 돼요. 일전에 많이 본 영상인데다가 스크립트 공부까지 했어. 그리고 무한 반복해서 엄청 듣죠. 나중에 어떻게 들리게? 완전 모국어처럼 들립니다. 한글 하는 건지 영어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 다 들려요. 자, 그래서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는 단계가 되죠. 그럼 이제는 영어 자막만 틀어놓고 보세요. 애들 속도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영어 자막만 틀어놓고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 거의 속도도 거의 똑같이 따라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영어 자막을 삭제합니다. 자, 근데 너무 웃긴 게 방금까지 영어 자막 틀어놓고 엄청 자신감 있게 막 연기하고 막 이러면서 완전 잘했거든요. 근데 딱 자막이 없죠. 그러면 너무 허전하다? 막 허허 벌판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 막 들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쓸쓸하고 막 희한한 감정이 들어. 영어로 자막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똑같은 건데도 완전 다르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외우기 파트가 완전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막을 틀어놓고 애들이 하는 말 따라하면서 애들이 무슨 말 하면 멈춰서 애들 말 따라하고 이렇게 listen and repeat을 하고요. 말 그대로 쉐도잉, 애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말을 맞춰서 하는 거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막도 없이 모든 것 없이 그냥 보면서 애들이 말할 때 나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대서 치는 거예요. 연기 연습하듯이 애들이 내는 콧방귀 소리, 억양, 강세, 농담 스타일, 말투 습관까지 다 따라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거울 보면서 1인 6극을 했죠. 나 혼자 막 연기하는 거야. 6명 주인공들 파트별로 바꿔가면서 How you doing? How you doing? 막 이런 거 하면서 연기 실력을 막 늘려갔죠. 그렇게 20분짜리 한 에피소드를 한 달 내내 봤습니다. 나중에는 질리거든요. 엄청? 나중에 물리고 질려. 근데도 프렌즈는 워낙 재밌어서 견딜만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연음이 자연스러워지고 나름 약간 뉴요커처럼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약간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섀도잉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 표현들을 꼭 외국인 친구하고 써먹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섀도잉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네이티브 같은 표현을 막 써먹었을 때 처음에는 한 영상에서 배운 것만 계속 리피트하니까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부분에서는 완전 네이티브처럼 말을 하니까 또 완전 신나고 칭찬도 진짜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냥 혼자 연습하던 단계에서 실생활에서 막 써보니까 그게 진짜 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한 에피소드를 완전 끝내고 나면 다음 에피소드를 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표현력들을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한국 액센트를 이렇게 없애고 완전 미국식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살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미국에서 왔냐고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제 발음이나 액센트가 이제 프렌즈를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센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캐나다에 살 때도 그 액센트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미국에서 왔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어떻게 섀도잉 공부를 했냐인데요. 어떻게 하면 영어 섀도잉 실패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겨우 5분짜리 영상을 3일 내내 공부했다고 했죠?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에피소드를 하루의 목표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20분짜리 에피소드는 거의 한 달 분량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드리면 공부량을 줄이고 하나만 팔아. 두 번째, 문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 섀도잉 공부를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문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막 다양하게 변형하면서 써먹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을 우리가 언어에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꼭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스크립트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냥 섀도잉을 무작정 막 하는 건요, 그냥 소리 공부예요. 소리 공부. 영어 섀도잉을 해서요, 영어 실력을 높이시고 싶으시다면요, 절대적으로 스크립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이미 실패한 섀도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섀도잉 공부한다고 하면서 미드 2편 이상 맛보기.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미드가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다음 에피소드가 너무 궁금하걸랑? 이게 한 에피소드만 주구장창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미드로 공부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유혹에는 안 빠지거든요. 자, 다시 제 섀도잉 팁을 한 번만 더 정리드릴게요. 1번, 미드나 영화를 딱 한 편만 정하고 한 달 내내 하나만 본다. 2.
먹고 자고 싸고 씻고 할 때 생활 소음처럼 뒤에 틀어놓고 몇백 번이고 듣고 반복한다. 3.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너무 많이 설정하면 안 된다. 스크립트 공부를 깊게 해라. 그러면 영어뿐만 아니라 영미권의 문화, 사회, 이슈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다. 4. 처음에는 한글만, 두 번째는 영한 자막, 세 번째는 영어만,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완전 없애는 그 순서로 공부하라. 5번째, 꼭 소리를 크게 내면서 따라하고 거울을 보면서 혼자 연습해볼 것. 6번째, 표정이나 제스처를 따라하고 연기를 하면서 쉐도잉하라. 그렇게 연습한 쉐도잉이 실전 영어에 강하다. 7번째, 이렇게 쉐도잉에서 익힌 문장들을 꼭 실제로 원어민과 써볼 것. 여기까지가 제 쉐도잉 공부 비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쉐도잉의 진짜 장점은 뭐예요? 그리고 단점은 뭘까요? 장점 1. 귀가 트인다. 저는요, 태어나서 리스닝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쉐도잉으로 리스닝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게 쉐도잉이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서 듣죠? 그리고 내가 직접 따라해서 내 소리를 내보죠. 이게 리스닝 공부 최고예요. 이렇게 리스닝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음 자연스럽게 배우지, 강세 알아서 배우지, 그러니까 뭐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2번째, 스피킹 실력에 엄청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쉐도잉을 통해서 배운 문장들을요, 원어민과 대화하면서 실제로 썼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 문장으로 만들었고, 이게 제가 미국에서 왔냐는 질문을 듣는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3번째, 발음.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데요. 제가 한국 액센트에 사투리 억양까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정말 100% 쉐도잉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쉐도잉 공부의 최대 단점은 뭘까요? 뭐니 해도 시간이에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립트 공부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5분짜리 영상을 하루에 7시간 공부해서 3일 만에 공부를 끝냈어요. 이게 단어 모르는 거 일일이 찾아가고, 이 뉘앙스 뭔지 검색하고, 해석을 다 해도 의미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문화적인 배경은 뭔지,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 스크립트 공부에서 다 나가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기초이신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단어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 단어를 엄청 열심히 배우고 중요한 단어들은 간과하는 경우도 많죠. 2번째,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미드 에피소드 하나, 그리고 영화 한 편,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따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또 구간 반복 설정하고 돌아갔다가 뭐 엔터키 누르고, 이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게 인내심 없으신 분들은 쉐도잉은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이 단점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새로 런칭한 웹사이트 중에 코어무비라는 게 있는데요. 저한테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냉큼 한번 써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미 쉐도잉의 효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사실 저는 영어로 뭐 대학에서 강의 듣고 발표하고 뭐 논문 쓰고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지만,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실력을 쌓은 저한테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러브 액츄얼리라는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5명의 강사가 있어요. 각각 파트를 맡아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다 이렇게 맡아주십니다. 그게 저희가 스크립트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최대의 단점, 시간을 줄이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데서 제가 정말 박수를 쳤어요. 저는 5분짜리를 하루에 7시간씩 3일 내내 공부했다고 했죠. 근데 이 코어무비에서 완전 실력파 선생님들이 그걸 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집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한 4시간, 7시간 걸릴 걸 이분들은 10분 만에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재미삼아서 하루에 10분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중상위급이신 분들도 이거 보면 되게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2번째, 이 프로그램의 전문성. 지금 코어무비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All-in-One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5명의 강사분들이 각각 파트를 맡아서 잘하시는 분야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강사가 봐도 되게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파트를 맡고 계신데, 발음이나 연음 같은 경우는 이제 샤이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문법적인 요소는 헤일리 선생님이랑, 그리고 원어민스러운 표현이나 뉘앙스 같은 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같은 거는 마이클이랑 다니엘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영어 스크립트 공부할 때 가장 오래 걸린 거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액센트나 리듬, 패턴 같은 것들은 그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요. 제 생각에 초급 영어를 막 하시는 분들은 그웬 선생님이나 샤이니 선생님한테 큰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중고급 실력이신 분들은 마이클 다니엘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 정말 최고예요. 제가 컴맹인데다가 구간 반복 설정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이 파트 끝나면 이 파트 하고 또 막 계속 스페이스바가 눌러가면서 멈추고 다시 하고 멈추고 다시 하고 다시 돌아가고 마우스 커셔 막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막 3초 뒤로 넘어가고 막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게 너무 귀찮아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쉐도잉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코어무비 프로그램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초반에 선생님들이 스크립트 공부를 다 해주세요.
엄청 자세하게, 그리고 발음 공부 다 해주시고 이런 작업을 다 하고 구간 반복해야 되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엄청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세요. 영어 자막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이런 프로그램들을 엄청 잘 짜놓으셨어요.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차례대로 공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바쁘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합니다. 물론 저처럼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좀 고생해서 혼자 섀도잉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공부할 당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저는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아니까. 제가 성격상 속이 없는 말을 절대 못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정말 실속있고 프로그램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쉬는 시간마다 이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만큼 재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짜주신 그 순서대로 따라만 가시면 돼요. 제가 섀도잉을 했던 그 10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추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섀도잉 비법이 있으면 또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더 주저 말고 영어 섀도잉 공부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럼 우리 또 다른 비법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바나나요. 안녕. 영어를 공부하고 싶을 땐 코어 무비로 코어 무비로 콜 무비로 커무 커무